자, 우선은 아래쪽에 국어의 의문체계부터 한번 보세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자가 무슨 자자일까요? 아들 자자요. 맞아. 그러면은 모음은 무슨 모자일까요? 어미 모자요. 어미 모자. 그럼 왜 하필이면 글자에 엄마랑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놨느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거 읽었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못 읽죠. 기억은 얘 이름이에요. 그쵸? 얘 이름을 말한 거지 이걸 발음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거 자체만으로는 발음을 못해요. 단 여기에다가 아를 붙이든 을을 붙이든 뭔가의 엄마의 역할을 하는 도움을 주는 모음이 있어야만 얘는 가, 그, 기 발음할 수가 있겠죠. 아들은 아직까지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자자 써서 자음이라고 하는 거고, 자, 엄마는 강해요. 엄마는요, 아들 도움 같은 거 없어도 우리가 이거 발음할 수 있어요. 뭐라고 발음합니까? 아라고 발음하죠? 그쵸? 홀로 발음할 수 있고 홀로 설 수 있는 애가 바로 모음인 거고, 어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애가 바로 자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모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바로 자음.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지는 등의, 자, 포인트가 여기에요. 장애를 받는다. 장애를 받는다. 단순하게 정의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장애를 받는 것과 장애를 받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건데, 장애를 받지 않는 게 모음이고요. 장애를 받는 게 자음이에요. 이거 되게 단순한 거지만 나중에 암기하려고 하면 은근히 헷갈려요. 어떻게 외울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성악가들이 목을 풀 때, 풀 때 모음으로 풀죠. 모음으로 풀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읍 이거 하지 않아요. 왜요? 목을 풀어야 되는데 소리가 탁탁탁탁 장애를 겪으면서 막힌단 말이에요. 목이 안 풀려요. 장애를 받지 않고 시원하게 나오는 소리가 바로 모음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가 바로 자음이에요. 자음. 그럼 이 자음, 표에서 자음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저랑 함께 채워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가로축, 먼저 기준은요,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자를 한번 또 동원을 해보십시다. 자, 만들, 무슨 자? 조. 만들, 조. 소리, 그러면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 조음, 위치라는 거예요. 조음, 위치. 그러면 또다시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음, 방법이겠죠? 그쵸? 세로축은 조음 방법, 가로축은 조음 위치예요. 그러면 조음 위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아니 뭐 발음이야 당연히 다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눠야 됩니까? 발음은요, 입술에서도 만들어지고 입천장에서도 만들어지고 혀끝에서도 만들어지고 목청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선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 듣다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도대체 저거는 그림인가 상용 문자인가. 제 그림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멈췄어요. 근데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수백 번 연습해서 그나마 그리게 된 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뭘까요? 옆모습이죠. 딱 이렇게 단면. 이걸 그린 이유는요, 소리가 도대체 어떤 공간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그려놨어요. 자, 맨 바깥쪽에 두 개 있는 이게 뭘까요? 입술이겠죠.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했을 때 두 개의 입술이 만나서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뿌, 무, 뿌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입술에서 만들어지죠. 뿌, 뿌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을 갖다가 두 개의 입술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명칭을요, 두 입술 소리라고 해요. 두 입술 소리. 근데 잠깐 제가 지금 밑에 남겨놨죠. 이유가 뭐냐면은요, 한글로 배워도 이걸 한자식으로 표현한 그 이름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에서는요, 랜덤이에요. 한글 표현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한자 표현으로 나오기도 해요. 두 입술 소리는요, 두 개의 입술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 두 개의 양, 입술, 순입니다. 순, 두 입술 소리는 양순음이라고 불러요. 양순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요. 너무 둔탁하게 그렸네. 얘 뭘까요, 도대체? 혀예요. 그쵸? 혀. 혀가요. 여기는 뭘까요? 그렇죠. 치아. 치아의 요 부분. 즉, 잇몸하고 치아가 그 닿는 부분과 혀끝이 맞닿아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드 하고 발음해 보세요. 드, 드, 드. 처음에 소리를 내기 직전에 혀가 윗 잇몸에 닿으면서 드 소리가 나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윗 잇몸 혀끝 소리라고 해요. 윗 잇몸 혀끝 소리. 자, 그러면 치아 쪽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다라는 거죠. 윗 잇몸 쪽, 치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서 자, 만들 뭐라고요? 조. 그러니까 치조 치조 자, 그다음에 이번에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입천장이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딱딱해서요, 약간 빨래판 같이 생긴 딱딱한 입천장이 있고요. 그리고 더 안쪽에는요, 위에 뼈가 없나 싶을 정도로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죠. 네, 그걸 우리가 셋입천장과 열입천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혀와 딱딱한 입천장이 만나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안쪽, 왜 우리가 이렇게 치카치카 하다가 여기 잘못 닿으면 오액 하게 되는 가장 안쪽, 이걸 이제 혀 뿌리 쪽이라고 해요. 혀 뿌리 쪽이 말랑말랑한 입천장에 닿아서 소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딱딱한 입천장에 닿아서 소리가 우선 만들어지는 거, 센입천장 소리예요. 센입천장 소리. 그러면 단단할 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경, 구, 개, 생입천장 나왔잖아요. 뒷부분에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입천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린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자, 경국의 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고기가 말랑말랑할 때 뭐라고 해요? 연하다라고 하죠. 연하다. 연국의 음입니다. 연국의 음. 자, 그러면 선생님 입안의 대부분의 공간을 다 쓴 것 같은데 또 어디서 마지막에 소리를 만들어냅니까? 입안에 아무것도 안 쓰고요. 목구멍으로만. 여기죠. 목구멍으로만. 자, 흐흐흐 소리는 여기서 내는 거죠. 흐흐. 제가 안타깝게도 수업을 너무 열정적으로 많이 해서 지금 성대결절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인강을 들어보시면 어머 이 여자가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게 원래 맞는 소리인데 흐흐흐흐 되게 불쌍하다 소리가. 흐흐 이게 목청에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청 소리라고 하고요. 목청 소리. 자, 한자 표현으로는요 후음이라고 해요. 후음. 자, 그러면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 총 몇 개 나왔습니까? 5개. 5개. 자, 하나씩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십시다. 2개의 입술에서 소리가 난다. 한자식으로 양순음. 양순음. 그리고 윗잇몸의 치아 쪽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 치조음. 단단한 입천장에서 만들어진다. 경국의 말랑말랑한 연한 입천장에서 소리가 난다. 연국의 목청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 훔. 그쵸? 5개의 위치가 잡혔어요. 조음 위치에 따라서 5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조음 방법. 어떻게 그러면 소리를 낼 것인가? 소리는 방법에 따라서. 자, 맨 왼쪽에 길다란 짝대기가 한 칸이 쭉 비어있죠? 여기다가 먼저 채워보십시다. 안 울림 소리입니다. 안 울림 소리. 소리를 낼 때 울리지 않은 안 울림 소리. 그리고 밑에요. 안 울림 소리 바로 밑에 여기는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로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안 울림 소리 지금 보시면은요 또 3칸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를 이제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십시다. 자, 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예시를 들 때 이렇게 들었어요. 뿌, 뿌 이런 식으로 입술에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특징이 보이시나요? 막았다가 열면서 소리를 터트려요. 뿌, 뿌 이런 식으로. 자, 소리가 나가는 공기구멍을 막아요. 그랬다가 터트려요.
자, 깨트릴 파자를 써서 파열음이라고 해요. 첫 번째 칸, 파열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입술에서 만들어지는 애들만 파열음이 있나요? 아니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치조음에서도 파열음 같은 애들이 있죠. 방금 전에 아까 디귿 발음해보자라고 했었잖아요. 뜨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발음 한번 해보세요. 뜨, 막았다가 터트리죠. 뜨, 그럼 전부 다 소리내는 위치는 달라도 소리내는 방법은 막았다 터트리는 파열음이구나 라는 거예요. 한 칸 뛰십시다. 여기 뛰세요. 세 번째 칸으로 바로 갑니다. 이번에는요, 공기구멍이 막혀있지 않아요. 열려는 있는데 너무 좁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갈 때 긁히면서 나가요. 자, 이런 게 바로 그렇죠. 막았다 터트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가는데 깔끔하게 나가지 않고 긁히면서 나가죠. 이런 게 마찰음이에요. 마찰음. 자, 여기에 마찰음. 그러면 두 개를 합쳐 보십시다. 막았다가 터트리는데 시원하게 뿌, 뜨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막았다 터트리는데도 공기구멍이 좁아서요. 소리가 긁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 막았다 터트리긴 하는데 긁히는 소리가 나죠. 스. 이런 애들은 두 개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한 글자씩 떼세요. 파. 그렇죠. 찰. 파열음, 마찰음 두 개의 성격을 모두 가진 파찰음. 그리고 이거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공기가 이 나가는 통로를 서서히 좁히면 선생님 서서히예요? 아니면 이거 뭐 이 통로가 다 중요하지 않아요. 포인트는 막았다 터트린다. 막았다 터트린다만 있으면 파열음. 소리가 나가면서 마찰이 되어 얘기 나오면 무조건 마찰음. 근데 이게 다 들어가 있다. 막았다 터트리는데 마찰이 되어 얘기 나오면 파찰음. 딱 포인트만 잡아내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이렇게 복잡하게 3개씩 다 나눠놨죠. 자, 여기는 제가 첫 글자만 써드릴게요. 우리 많이 들어봤었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똑같아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마찰음에 2칸밖에 없죠. 마찰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애는 거센소리가 아예 없어요. 예사소리, 된소리까지밖에 없습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뭐예요? 자, 우리가 크크크, 뿌뿌푸라고 하죠. 기본적인 자음들 예사소리에 그걸 2개씩 겹친 게 된소리. 끄, 뜨, 뿌, 쓰, 쯔 같은 것들. 거센소리는요, 말 그대로 소리가 거세게 나가는 애들이에요. 크, 트, 프, 츠. 정리하면 피카츄 털. 네, 이런 애들. 피카츄 털. 이런 애들이 거센소리에 해당되는 거죠. 칸 다 채우셨죠? 그러면 울림소리 지금 2칸 남았죠? 자, 울림소리 첫 번째 칸은요, 소리가 코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우리 왜 감기 걸리면은 코 막히고 그러면 병원 어디 가요? 이비인후과 가죠? 거기서 코를 가리키는 한자어가 뭐예요? 비죠. 그러면 소리가 코에서 난다라고 해서 비음이라고 해요. 비음. 그리고 또 소리가 이번에는 부드럽게 흐르면서 나간다라고 해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유음. 자, 그러면 자음을 나누는 분류 기준을 우리가 다 배웠어요. 좀 위치에 따라, 좀 방법에 따라서 나눠진다. 위치에 따라서 5개의 이 위치,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크게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에는 막았다 터트리면 뭐라고요? 파열음. 막았다 터트리되 마찰까지 나면 뭐예요? 파찰음. 그리고 공기구멍이 나가면서, 공기가 나가면서 마찰되어 나간다? 마찰음. 소리가 코로 나간다? 그렇죠. 비음. 흐르면서 나간다? 유음. 틀 다 채웠죠? 그럼 이제 이 안에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외우시면 되겠죠. 자, 하나씩 채워보십시다. 요거요, 된소리, 거센소리까지 일일이 다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예사소리만 외우면은 거기서 따라오겠죠. 그러니 예사소리가 들어갈 자리들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외워요. 비읍, 디귿, 그리고
이 파차름 한 칸 띄고요. 마차름에서 시옷, 대각선 올라갑니다. 지읒, 기역, 그리고 히읗. 감이 좀 안 오죠? 비읍, 디귿. 갑자기 훅 뛰어넘고 마차름에서 시옷, 지읒, 기역, 히읗. 정말 외우기 싫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외우시느냐? 초성만 딱딱딱딱 떼시는 거예요. 외우실 때요, 절대 바다, 사자가 똑같은 음으로 외우지 마시고 음을 그대로 붙여서 외워보세요. 바다, 바다. 똑같이 오른쪽에 한 칸 채웠죠? 디귿 라인에서 파차름 띄고 아래로 내려가서 사자가 대각선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바다, 사자가 해놓고 맨 마지막에 코드숨 한번 쳐줘야죠. 하 라고. 그러면 바다, 사자가 하. 여기 다 외워진 거예요. 그러면 벌써 끝난 겁니다. 다시 바다 나란히 쓰시고요. 디귿에서 한 칸만 띄우시고 사자가 대각선 올라가시고 맨 마지막 히읗 하면은 끝났어요. 바다, 사자가 하. 그럼 여기서 된소리, 거센소리는 그대로 다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비읍 나왔으니까 된소리 뭐 나옵니까? 쌍비읍. 그 다음요, 거센소리요. 피읍. 다 채워보십시다. 뜨뜨뜨. 시옷 같은 경우는요, 아까 거센소리 없다라고 했었죠? 시옷의 된소리 뭐예요? 쌍시옷. 지읒은요, 쯔, 츠. 기역은요, 끄, 크. 그리고 히읗 같은 경우에는 예사소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벌써 이거 다 외우셨어요? 바다, 사자가 하. 다 채웠죠? 그럼 아래 울림소리. 참고로 울림소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문학에서 이 울림소리에 들어가는 자음들이 쓰인다면은 100%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합니다. 운율을 형성한다. 자, 하나씩 채워볼 건데요. 이거 외우는 방법 시중에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서도요. 뭐 나라 마음, 뭐 노란 양말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순서 그대로 외우십시다. 미음, 니은, 리을 한 칸 띄고요. 이응, 미음, 니은, 리을, 이응. 그대로 이어서 발음하면 마누라야. 자, 울리게 발음을 해줘야죠. 마누라야. 최대한 부드럽게. 문학 속에서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서의 음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문학하고도 연결이 있죠. 자, 마누라야. 하나씩 볼게요. 그럼 왜 미음, 니은, 이응은 비음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 넘어가면, 이제 가을 넘어가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거 아시죠? 낮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기온차가 크면 감기가 되게 잘 걸려요. 그랬을 때 코감기 잘 오잖아요. 공기질도 안 좋고 하니까. 코감기가 걸렸을 때 발음이 제일 안 되는 게 미음하고 니은하고 이응이에요. 리을은요, 나머지 자음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마마마마마마마마. 코감기 걸렸습니다. 코 막혔어요. 마마마마마마마. 소리가 완전 막히죠. 똑같이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근데 아아아아 리을 보세요. 리을 라라라라라라라. 코 막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전혀 상관없죠. 그러면 지금 맹꽁이 같은 소리가 나는 거는 미음, 니은, 이응이었잖아요. 이거 세 개만 소리가 코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리을은요, 코 막혀도 전혀 상관없었죠. 리을은 소리가 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입안에서 흐르듯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음, 비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깔끔하게 외워놓으면요, 요 바로 뒤에서 음운 변동이라는 걸 배워요. 그랬을 때 비음아, 유음아, 구개음아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함기. 단순함기.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나니까 이응, 니은, 미음이 되고 이게 비음하고 이런 거 머릿속에 잘 안 남습니다. 근데 표를 외워두시면은 왜 비음화가 되고 왜 유음화가 되는지가 저절로 답이 따라 나와요.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비음화. 비음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음이 아닌 놈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조건 뭐뭐뭐가 만나서 뭐뭐가 된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보세요. 국, 물입니다. 우리가 발음할 때 국, 물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두 개 이어서 발음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음운 중에 제일 마지막에 발음되는 게 뭐예요? 기역이죠. 여기에서의 음운 중에 제일 먼저 발음되는 게 뭐예요?
미음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책에서는 조금 있어 보이게 인접하는 두 개의 의문이다라고 해요. 기억하고 미음. 그럼 보세요. 기억 여기 있죠? 미음 여기 있어요. 비음화가 일어나는지 본다고 했을 때 쟤는 어차피 비음인데 비음화가 될 필요가 없죠. 비음이 아닌 놈만 되겠죠.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비음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발음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국물이라고 하죠. 왜요? 기억에 있던 놈, 이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그 자리 그대로 비음 자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발음이 이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지 단순 암기는요. 공부도 하기 싫어질 뿐더러 잘 안 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체계도를 빈 칸에다가 내가 스스로 선을 그었을 때 다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뒤에 공부를 훨씬 더 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자음 체계도 전부 다 채웠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해는 갔지만 외우는 건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바다, 사자가, 하, 마누라야 하면서 외우셔야 되겠죠.